간판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겨울나무, 커피. 페인트 냄새와 볶은 원두 향이 섞여 코끝을 스치는데 그게 어쩐지 타버린 무언가의 냄새 같았죠. 저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새벽마다 학교 급식실에서 국자를 휘두르던 손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싶었고요. 테이블 위엔 제가 민재에게 선물했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어요. 컵 아래엔 커피 자국과 함께 윤선영이란 이름이 찍힌 대출 접수증이 반쯤 젖어 있었죠. 그때 안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미라가 문을 열며 웃더군요. 산영아, 생각보다 빨리 알았네. 깜짝 선물이었는데. 저는 대답 대신 제 이름이 박힌 종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가 빛에 비쳐 반투명해 보였어요. 이 냄새가 커피일까? 타버린 체면일까? 그날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러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종이 3번 울리고 저는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가는데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그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민재가 이삿짐을 정리하다 꺼낸 서류 뭉치. 목재 발주서 사이에 끼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상공인 대출 접수증. 임차인의 윤선영. 사용 목적은 카페 인테리어 및 운영. 제 도장은 분명 집 서랍 속에 있었는데 서류엔 붉은 원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깜짝 선물처럼 보여주고 싶었어. 넌 바쁘잖아? 서류는 내가 처리하고. 민재의 말은 퍼진 밀가루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어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먼저 쓴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휴게실로 가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도면 끝에 적힌 번호를 눌러 간판업체에 물었어요. 겨울나무 커피 간판 제작 의뢰하신 분이 윤선영 씨 맞으신가요? 아니요, 최미라 원장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명의는 윤선영 님으로 올리라고 하셨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 금액, 담당자 이름. 적다 보니 손끝이 떨렸어요.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죠. 제가 모르는 제 이름의 발걸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건 억울함이 아니라 치매야. 영양사 선생님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영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저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쓰이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퇴근하고 저는 짐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로 갔어요. 본인 확인 서류 열람 신청부터 했죠. 기록은 떨림을 천천히 낮췄고 다음 발걸음을 제 쪽으로 돌아 세웠습니다. 상자 하나가 하루를, 아니 인생을 뒤집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주소로 간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셔터는 반쯤 올려져 있었고 원두 포대가 입구에 쌓여 있었어요. 발을 들여놓자 원두 냄새가 확 밀려왔죠. 달콤하면서도 쓴 그런 냄새. 카운터 안에서 미라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손을 흔들며 통화를 끝냈어요. 선영아, 왔어? 괜찮지? 민재 오빠 꿈 좀 밀어줬어. 넌 바쁘잖아. 서류 같은 거 내가. 말은 도움인데 결은 소유였죠.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기대선 오픈 D7 포스터, 계산대에 놓인 미용실 멤버십 전단, 메뉴판 옆엔 대표 윤선영이라고 작게 써있는 명함 시안이 있었어요. 대표? 나는 조리사인데. 저는 카운터에 가방을 내려놓고 미라를 봤습니다. 미라야,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내가 도장 찍은 거 하나도 없어. 미라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급하게 진행되는 거 있잖아. 넌 학교에서 바쁘고 민재 오빠는 목재일 하느라 정신없고 내가 좀 정리해 준 거지. 정리가 아니라 도용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에 굳어졌어요. 야, 지금 나한테 도용이라고 했어?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친구라서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문이 열리며 건물주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선영 씨, 계약자 본인 맞으시죠? 실사용자는 최미라 씨로 신고 올라왔는데 확인차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윤선영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건물주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그럼 명의 도용인 건가요? 이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본인이에요, 본인. 그냥 깜딱한 거예요, 선영이가. 저는 미라를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죠. 나를 믿어달라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덮어달라는 눈빛. 학교로 돌아와 오후 급식을 준비하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제 손등을 보며 말했어요. 선영님, 손이 다 말랐네요. 핸드크림 바르세요. 오늘은 간장 2방울만 넣어요. 싱겁게. 사소한 배려였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간장을 따랐습니다. 2방울. 정확하게. 내 이름의 문을 누가 먼저 열었는지 순서부터 바로잡자. 퇴근 후 저는 구청 법률상담실에 들렀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보더니 끄덕였어요.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와 의의제기서 작성하시고 대출은 즉시 철회 신청하세요. 저는 양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저를 바닥에 세워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선영아, 화났지? 미안해. 그래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절하면 도망치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컵을 꺼내 물을 받았어요. 제 집인데 제가 손님 같았죠. 있잖아, 선영아. 브랜딩은 내가 하고 인테리어는 민재 오빠가 하고 이름은 네가 빌려주는 거야. 우리 셋이서 한 팀이잖아. 물소리가 컵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쪽 벽이 금 가는 소리 같았어요. 네가 흔들릴까 봐 내가 대신 서류를 조금 정리해 준 거야. 나쁜 마음 아니었어. 조금? 저는 수저통을 비워 다시 꽂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수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미라야, 내 이름을 쓰기 전에 내 입을 먼저 열게 했어야지. 미라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간판 다 만들었고 원도도 들어왔어. 선결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선결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미용실 단골방 게시글이었죠. 윤선영 대표의 겨울나무 커피, 오픈 기념, 선결제 20% 할인. 벌써 12명이 신청했어. 이거 환불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저는 식탁 서랍을 열어 내용 증명 초안을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양식이었어요. 미라 앞에 놓았죠. 내 이름으로 된 계약.
전부 철회할 거야. 대출도 임대차 계약도. 미라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결국 다 너 위해 한 일이야. 민재 오빠 꿈도 너랑 같이 늙어가자는 거였잖아. 나를 위한 일? 내 서랍을 먼저 여는 게? 미라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어요. 포크를 꺼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죠. 선영아, 우리 20년 넘게 알았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너도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케이크 위에 딸기가 포크에 찔렸습니다. 붉은 즙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포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가져. 오늘은 더 얘기 못하겠어. 미라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돌아서더군요. 너 이러다 혼자 남아. 민재 오빠도 나도 다 떠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봤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수건장을 열어 수건 냄새를 맡았어요. 세제 냄새, 익숙한 냄새, 제 냄새. 혼자 남는 게 뭐가 무서워. 내 이름도 없이 함께 있는 게 더 무섭지.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좌절을 기록으로 바꾸는 법. 날짜, 미라가 한 말, 제가 느낀 것. 적다 보니 손이 떨림을 멈췄어요. 기록은 벽이 아니라 계단이었습니다. 한 칸씩 오르는 계단. 다음 날 오전,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선영님, 어디 아파요? 몸은 괜찮아요.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구청 상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 도용 또는 대리 서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일지 남기시고요. 메모했습니다. 경찰서, 상담 일지. 다음 장소로 갔죠.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상담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기 전에 우선 당사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내용 증명 보내시고 반응 보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일지 사본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은행 대출 창구로 갔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철회 요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은 반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접수 먼저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죠. 이번엔 제가 직접. 간판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겨울나무 쿠피 간판 제작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명의자 윤선영인데요. 대금 지급 정지 요청합니다. 공문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제작 중단인가요? 일단 보류입니다. 공문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인테리어 업체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건물주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사용자 임차인 불일치 고장에 관해 해제 통지 예고. 법률 용어가 낯설었지만 한 글자씩 확인하며 적었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급식이 끝난 뒤였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참깨 한 줌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빔밥이었는데 이건 선영님 몫으로 남겨두었어요. 드세요. 작은 고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줌의 고소함이 제 심장에 불씨를 남겼어요. 저는 참깨를 입에 넣고 천천히 찝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했죠. 조금만 더 가보자. 퇴근길 저는 서류철을 품에 꼭 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서류철을 비쳤어요. 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종이, 도장, 팩스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선용아,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내일은 더 밝겠지. 다음 날 오후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급식실 휴게실에서 확인했어요. 미용실 단골방 알림이 23개. 화면을 열자 게시글이 떠올랐죠. 윤선영 대표의 겨울나무 커피 오픈 선결제 이벤트 3만 원권에서 2만 4천 원, 5만 원권에서 3만 5천 원, 오픈일 11월 10일 서둘러 주세요. 제 이름, 제 직함,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선용 언니 카페 한대요? 대박! 저도 5만 원권 신청이요. 벌써 20명 넘었다는데 저도 끼워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에게. 미라야,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선결제를 받아? 선영아, 홍보 좀 한 거야. 어차피 카페 열면 손님 필요하잖아. 어차피? 내가 언제 카페 연다고 했어? 그냥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죠.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찬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민재가 머뭇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재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계약서 사본이야. 전부 가져왔어. 확인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대출 신청서, 인테리어 견적서, 간판 제작 계약서. 제 이름이 도처에 박혀 있었어요. 도장의 붉은 원들이 눈을 찔렀죠. 난 그저 우리 같이 늙어가며 할 일을 만들고 싶었어. 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새벽마다 힘들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먼저 쓴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작게 말했어요. 내가 전부 책임질게. 위약금도, 대출금도. 책임.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사과문 초안과 합의서 양식을 꺼냈어요. 구청에서 받아온 양식들이었죠.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책임지려면 문장부터 쓰고 금액을 적고 기한을 박아.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선영아, 이건 너무 정확해? 네가 내 이름 쓸 땐 안 떨렸잖아. 사랑은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민재가 펜을 들고 종이에 원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서툰 글씨였어요. 사과문은 3줄도 채 안 됐고 금액 칸은 비어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이었죠. 선영아, 나 좀 살려줘. 환물 요청 들어오기 시작했어.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였어요. 뭐 하는 거야?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본 대화는 분쟁 예방 목적의 사실 확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라는 눈을 치켜떴고
민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민재 씨,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맞나요? 맞아. 최미라 씨, 제 명의로 선결제를 받은 게 맞나요? 미라가 팔짱을 껴며 말했습니다. 나도 겁났어, 선영아. 빈손으로 늙는 게. 미용실 임대 연장 떨어졌어. 그래서 선영이 이름이면 대출도 쉽고 사람들 설득도 쉬워서. 제 신용으로 당신 불안을 채운 거네요? 미라의 입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난 미라 말에 기댔어. 셋이 하면 된다고. 선영이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두 분, 내 이름 말고 당신들 이름으로 재계약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건 전부 철회합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내용 증명, 계약 해제 통지서, 대금 지급 정지 요청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죠. 오늘자로 오픈 공지 삭제, 선결제는 전액 환불, 건물주에겐 제가 직접 연락해서 계약 해제 통보할게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물리면 다 물어내야 돼. 간판 제작비, 인테리어 계약금, 원두값. 너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그래요. 각자 이름으로. 선영아! 제 이름은 윤선영입니다. 선영이 아니고요.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간턴업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어제 요청드린 대금 정지 건 정식으로 확정합니다. 제작 중단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제작된 부분은 폐기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인테리어 업체에도 같은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미라의 손을 천천히 떼어놨습니다. 봐준 게 이 지경이에요.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의자 본인 윤선영, 계약 철회 의사 전달, 내용 증명 발송 예정, 전송 완료. 사이다는 종이에서 터졌습니다. 미라는 울며 나갔고 민재는 서류를 챙겨들고 문 앞에 섰어요. 미안해, 선영아. 윤선영이요. 민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2024.11.05. 사실 확인. 참깨만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바쁘고 국자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손목의 힘이 달라진 걸 느꼈죠. 예전엔 그저 익숙한 무게였다면 이젠 제가 쥐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오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라였습니다. 선영아, 카페 앞에 있어. 나와줄래? 저는 앞치마를 벗고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셔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죠. 선영아, 앉아. 저는 그녀 옆 계단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미라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미용실 임대 연장 실패했어. 옆 가게 사장님이 더 높은 금액 제시했거든. 그래서 2달 뒤면 나가야 해. 저는 미라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15년 했던 자리야. 단골들 다 거기 있고 내 이름 걸고 했던 곳인데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새 가게가 필요했구나. 근데 내 이름으로는 대출도 안 나오고 건물주들도 안 믿어줘. 프리랜서 미용사는 신용이 약하대. 그때 민재 오빠가 카피 얘기를 꺼냈고 미라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이름이 생각났어, 선용아. 공무원은 아니지만 학교 정규직이잖아. 신용도 괜찮고. 그래서 체면이 무너질까봐, 혼자 늙을까봐 버린 거야. 체면. 그 두 글자가 제 안에서 오래 떠돌았습니다. 차라리 내게 말했어야지. 미라가 웃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가 부러운 날이 많았어, 선용아. 네 손은 거칠어도 이름은 단단하잖아. 아침마다 출근하고 월급 들어오고. 나는 손님 안 오는 날은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것 같거든. 가슴이 시렸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미라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해가 허락은 아니었죠. 미라야, 그렇다고 허락 없는 서명이 정당해지진 않아.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선결제 환불 다 했어. 위약금이랑 수수료 내 카드로 긁었고 간판 제작비도 내가 물었어. 민재는? 오빠는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업체 사장님이랑 협의 중이래. 근데 반은 못 받을 것 같대. 미라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도장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한 사과야. 얼마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100만 원 넣었어.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미라야. 알아. 근데 나한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야.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제 옆에 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해, 선용아. 진심으로. 그녀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죠.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무게를 느꼈죠. 무겁네. 사과의 무게.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선영아, 나야. 응. 합의서 작성했어. 내일 가져갈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랐어.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참복을 봤습니다. 가로등 빗달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내 안의 분노가 경계로 바뀌는 걸 느꼈죠. 분노는 타버리고 사라지지만 경계는 나를 지키며 오래 서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배우네. 이름을 지키는 법을. 며칠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간판 있던 자리엔 봄을 기다리는 햇살만 벽을 덮고 있었죠.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원두 냄새는 사라졌죠. 민재는 동네 수선센터로 일을 옮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구 수리를 배운다고 했어요. 미라는 미용실에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곧 돌아올게요. 저는 여전히 급식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배식했죠.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손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날 점심은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는 참깨 한 줌을 더 뿌렸어요. 아이들의 줄을 서서 그릇을 내밀었죠. 오늘 고소해요.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붉은 원을 만들 수 있는 제 이름의 도장. 저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 서명, 내 생계, 내 존엄. 도장을 다시 천에 싸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첫 장을 펼쳤죠.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함께 꿈꾸되 서명은 각자. 미라에게서 받은 봉투는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법률 상담 비용과 내용 증명 우편료를 냈어요. 남은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넣었죠. 통장 이름은 윤선영 기금.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주말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률서적 코너에서 소상공인 창업 관련 서적을 빌려왔어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문을 열 때는 그때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펼쳐 읽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나도 바뀌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에 있던 핸드드립 세트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줄기가 원두 위로 떨어지며 부풀어 오르는 걸 봤어요. 고소한 향이 부엌에 퍼졌죠. 첫 잔은 제게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첫 잔은 나에게. 두 번째 잔은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 옆에 서류철을 놓았죠. 내용 증명, 합의서, 상담 일지, 저를 지켜준 기록들. 두 번째 잔은 나를 지켜준 기록에게. 세 번째 잔은 창가에 두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세 번째 잔은 아직 배워가는 우리에게. 커피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문은 닫았지만 나는 나를 열었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으로 문을 열 날이 오면 열쇠는 제 손에서 돌아가겠죠. 그날 커피를 내리면 손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맛을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제 이름으로 내려드릴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늦어도 괜찮았죠. 천천히, 단단하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누가 당신을 위해라며 당신 이름을 먼저 쓰자고 하나요? 그때는 도장보다 질문을 먼저 꺼내세요. 왜 지금인지, 손실을 누가 감당하는지, 철회 절차가 마련됐는지, 제3자 검토를 거쳤는지, 질문 4개가 당신의 내일을 지킵니다.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려고 해요. 이름은 우리가 평생 사는 가장 작은 집이니까요. 그 집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이미 잘못 건넸다면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용 증명 1장, 사실 확인 통화 1통으로 문을 다시 잠그면 돼요. 종이 1장이 두렵다면 메모 1줄부터 시작하세요. 날짜, 금액, 이름. 기록은 당신 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 함께 숨을 맞춰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귀 기울여 읽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자랍니다. 늦어도 천천히라도 잘하고 있어요. 손 따뜻하게 챙기시고 끼니 덜으지 마세요. 다음 만남에서 더 단단한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